네,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모두 판문점 선언문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일대 확성기 철거를 끝냈는가 하면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의 평화 수역을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북이 판문점 선언 이후 내용을 굉장히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 위해서 이 일대 확성기 방송시설을 철거하기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지금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그동안 우리는 1963년부터 북한도 이제 대남 방송을 했고 우리는 대북 방송을 했는데 심리전 수단이죠. 그런 것들 확성기를 한 남북이 한 40여 개에 걸쳐 전 전선에 걸쳐 있는데 5월 1일부터 철거를 하기 시작을 해서 어제부로 거의 다 철거를 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5월 1일부터 대남, 대북 그 확성기 방송이 휴전선 일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접경 지역 사는 사람들은 그동안 웅웅웅 이런 소리 때문에 참 잠도 설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일단은 다 없어졌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긴장 완화 방안을 위한 첫 걸음이지만 현재까지는 잘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가 하면은 뭐 시간을 표준시를 맞추기도 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뭐 합의문에 있었던 건 아닌데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계가 2개 있는 걸 보고 맞추자라고 했는데 우리 시각으로 오늘 0시에 북한은 어제까지만 해도 11시 30분에 0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 라디오 방송에서 했는데 오늘 새벽 0시에 관계당국이 확인해 보니까 0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북한 조선중앙TV가 아침 6시부터 방송을 하는데 역시 우리 시각으로 아침 6시 때부터 6시 뉴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앞서 자료화면에 나왔지만은 평양시하고 서울시가 동일한 같은 시간대에 놓였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판문점 선언의 이행의 한 단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서해 NLL 지역의 평화 수역화를 위해서 오늘 국방, 외교, 통일, 또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4명이 백령도와 연평도를 현장 방문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뭐 국방장관이야 송영무 국방장관이야 해군 출신이니까 저 일대가 굉장히 낯설진 않을 겁니다. 근데 다른 장관들은 특히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연평도를 걸쳐서 연평도 주민들하고 환담을 했고요. 아마 그다음에 백령도로 이제 넘겨가서 역시 서해 오던 주민들인데 주민들이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 과거 이 일대가 서해 NLL이라는 데가 공교롭게도 어족 자원이 굉장히 풍성한 곳입니다. 동해도 마찬가지지만은 한류와 난류가 겹치는 거기 때문에 과거 이 일대에서 한국 전쟁 이전에는 연평도 같은 경우는 팟이라 그래서 해상 시장이 열려서 어떤 연평도 조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조기라든가 꽃게잡이를 했는데 어쨌든 90년대 이후 들어서 그쪽이 굉장히 남과 북의 군사적 충돌도 여러 차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 오늘 첫 걸음은 주민들 의견 청취. 주민들은 대부분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공동 어로 수역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또 하나 어족 자원 보호 구역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했는데 이런 첫 단계로 우리가 역시 나서서 주민들의 이제 가장 원초적인 의견 수렴을 해야 되니까 의견 수렴을 들은 다음에 어떤 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혹은 그 안을 가지고 이달 중으로 예상되는 남북 군사회담에 나서서 제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사실 서해 NLL 지역에서의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2007년에도 좀 만들어졌었거든요. 물론 실행이 안 됐지만. 네,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1972년도 7.4 남북 공동성명이 비슷한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단 잘 안 지켜졌죠. 지금 말씀하셨던 2007년도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해 11월 달에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 북한은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평양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했는데 충돌이 있었죠.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건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한 걸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제 평화 수역 지금 나오죠. 평화 수역이나 공동 어뢰 구역을 지금의 현재 NLL
기점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북한이 주장한 건 지금 빨갛게 나오죠. 저렇게 북한이 해상 분계선이라는 것을 느닷없이 2004년도부터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 부분에서 하자라고 했는데 저기가 지금 자세히 보면요. 소총도하고 대청도가 우리 NLL 남쪽의 큰 수역입니다. 그래서 저때 저 주장이 2010년도 사실은 연평도 포격 도발에 북한이 내세운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해 당일날 오전에 우리 해병대가 네. 포사격 훈련을 했는데 NLL 남측 지역에 떨어뜨렸는데 북측은 저 해상 분계선을 근거로 자기들을 신성한 영해에다 포를 쐈다. 그래서 11월 23일 날 오후에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킨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저것이 지금도 만일에 이제 이달 안으로 남북 군사회담이 열려서 의제에 오른다라면은 예. 아무래도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번에 북한의 판문점 선언문에 북방 한계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방 한계선을 인정한다는 표현은 북한이 1959년도, 1980 몇 차례 인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천을 안 했죠. 그래서 오늘 조명균 장관 얘기는 어떤 기본적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현행 서해 NLL을 인정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판문점 선언문에 북방한계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북한이 현재 NLL을 인정한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어떤 태도 변화의 한 단초가 되지 않았느냐. 오늘 주민들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어쨌든 간에 좀 최근에 들어서 변화로 보면 공동선언문에 북방한계선. 네. 앞서 제가 북방한계선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기가 여러 가지 어족 자원이 많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저기 문제 때문에 NLL 문제 때문에 사실 1, 2차 연평해전이었고 2007년도 대청해전이 있었고 네. 남북 군사적 충돌이 그래서 그 이후에나 지금까지 육상 화력, 해상 화력이 한반도에서 가장 밀집된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해 5도 방어사령부라는 걸 만들어뒀고요. 예. 북한은 서남 전선 방어사령부라는 걸 만들어서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라는 논의의 근거가 되는 것도 앞서 군사적 충돌이 빈번히 있었고 우발적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어로 수역도 만들면은 북한 주민들의 어획고도 올리고 우리 주민들도 어민들도 좀 어획고를 수입을 높일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오늘 이제 네 개 부처의 장관이 현장을 방문한 것이죠. 네, 이번에는 좀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관심은요,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아무래도 그에 앞서서 한미 정상회담이 22일 워싱턴에서 열리게 됐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먼저 전해드렸는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비공개로 갔다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네.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좀 오갔을까요? 사실은 정의용 안보실장이 방미 전에 네. 최근에 한미 정상이 장시간 예.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주변국이나 특히 미국이 궁금해할 것은 우리가 풋브리지 도보다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40여 분간의 독대를 한 내용이거든요. 내용을 해서 아마 정상 전화 통화를 하면서 미 측에 전달을 했을 개연성이 크고요. 다시 보다 구체하기 위해서 정의용 안보실장 미국을 방문해서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22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워싱턴에서 갖기로 했다라고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장 개연적으로 보면은 네.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한미 간의 재반 사항을 점검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내가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사람을 만나보니까 이러이러한 특징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조언이랄까 이런 걸 해줄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지금 역시 한미 간의 의견된 조율을 나누는 그런 공동회장이 다가오는 22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네 번째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네, 아무래도 근데 가장 큰 관심사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장소 또 일시 아닐까 싶습니다. 싱가포르 6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부 보도가 이달 셋째 주쯤 싱가포르에 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22일 날이
한미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선언인데 너무 촉박하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맺죠. 그러면 그런 걸 추론해 본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그 싱가포르에서 5월 셋째 주나 넷째 주쯤에 국제 안보 회의가 있어요. 샹그릴라 대화라는 것이 열리는데 그런 회의를 앞두고 그 큰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20일 날 확정이 됐기 때문에 6월 초로 다시 미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현재까지는 분위기지만 그리고 근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그 미국 기자들한테 그랬죠. 그 개최 장소와 시간은 곧 발표할 것이다. 싱가포르이 될지 판문점이 될지 어디가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남북 또 북미 관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지혜로운 외교적인 해법이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